오늘은 간다라 미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교과서에서 간다라 미술에 대해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아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단지 헬레니즘 문화와 불교가 만나서 불상을 만들었다는 정도입니다. 틀린 답은 아니지만 뭔가 헛헛합니다. 우리가 자랑으로 삼는 반가사유상도 실제로는 간다라의 영향, 특히 그리스 문화의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간다라 미술이 우리나라 불교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2편에 걸쳐서 알아볼 것입니다. 반가사유상과 묘비의 오버랩, 미소와 슬픔의 만남, 그 일부. 우연하게 젊은 여성들의 묘비를 보았습니다. 특히 로마 제국의 시리아, 팔미라 지역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반가사유상의 오른쪽 다리를 왼쪽 다리에 걸쳐놓고 오른손으로 턱을 개고 사유하는 자세는 어디에서 기원했을까요? 왼쪽 조각상과 반가사유상은 자세가 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가사유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그 알 수 없는 미소입니다. 불상의 미소라고 하면 서산마애불의 고졸한 미소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일명 한국인의 미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고졸한 미소는 불교가 우리 땅에 들어올 때 함께 들어온 것입니다. 불상의 미소가 어디에서 왔는지 뚜렷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불상의 미소를 찾아갑니다. 문화는 오랜 세월 동안 수만 킬로미터를 이동하면서 해당 지역의 영향을 받아 변화합니다. 본 영상은 미소와 사유라는 유사성에서 출발합니다. 반가사유상에는 슬픔, 엄숙이라는 가려져 있어 보이지 않지만 그것도 찾아볼 것입니다. 야스퍼스와 카잔차키스. 독일의 철학자 카를 야스퍼스는 일본 고류지 목조 반가사유상에 대해 찬사를 보냈습니다. 나는 이만큼 인간의 실존을 평화로운 모습으로 진실되게 구현한 예술품을 본 적이 없다. 또한 그리스인 조르바의 작가 카잔차키스도 1935년 일본 나라현 축구지의 미륵 보살상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녀는 오른발을 왼쪽 무릎 위에 올리고 앉았습니다. 왼손으로 그녀의 오른발을 만지고 오른손의 두 손가락으로 그녀는 단단하고 젊은 턱을 잡고 있습니다. 두툼하고 풍만한 입술을 가진 매력적이고 고귀한 처녀의 순진하고 달콤함으로 가득 찬 눈입니다. 일본의 철학자 야마카와 시데아 교수는 카잔차키스의 코멘트에 무엇인가 빠져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카잔차키스가 왜 그리스의 미소와 미륵보살을 연결시키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야마카와 교수는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추정했습니다. 카잔차키스는 미륵의 미소와 그리스적인 부분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이 미륵이 그리스와는 완전히 이질적인 것으로 평가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반가사유상의 미소에서 그리스의 미소를 연상해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과연 세계적인 석학들이 찬사를 보내는 반가사유상과 그리스의 미소를 연결시키는 고리가 있을까요?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하고 있는 국보 78호 반가사유상입니다. 전 세계의 반가사유상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신비하다는 점에서 어깨가 으쓱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고류지의 반가사유상도 한반도에서 전라된 것입니다.
한반도와 일본의 반가 사유장에 깔려있는 미소. 그 미소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이 이야기는 길어서 2편에 걸쳐 제작했습니다. 이야기는 알렉산드로스의 동방원정부터 시작됩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동방원정. 불교의 헬레니즘에 영향이 미치는 것은 알렉산드로스의 동방원정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마케도니아 왕국의 필리포스 2세는 그리스의 폴리스들이 펠로폰네소스 전쟁 등을 치룰 때 조용히 국력을 강화해 영토를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필리포스 2세는 오랜 혼란으로 지친 아테네, 스파르타, 테베 같은 폴리스 연합군을 격파하여 그리스를 평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필리포스 2세는 페르시아 제국의 원정을 떠나기 직전 암살당합니다. 알렉산드로스 3세가 마케도니아 왕국의 왕으로 즉위하고 페르시아 국왕 다리우스 3세가 직접 주의하는 페르시아 대군을 격파합니다. 알렉산드로스는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키고 인더스강까지 진격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린 알렉산드로스는 더 나아가 지금의 파키스탄과 인도의 구자라트주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기원전 326년 부하들의 반대로 인도 정벌이라는 원대한 꿈을 접고 바빌론으로 회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의 원정으로 그리스, 이집트, 아나톨리아, 페르시아, 인더스강까지 이르는 헬레니즘 제국이 등장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그리스인을 새로운 정복지에 정착시키는 식민 정책을 실시해 그리스 문화가 제국 내로 확산되었습니다. 헬레니즘 제국은 알렉산드로스가 죽자 여러 개의 왕국으로 분열되었습니다. 박트리아 왕국의 그리스 문화와 불교, 페르시아 땅에 세워진 셀레우코스는 박트리아의 장악에 실패합니다. 기원전 250년경 박트리아의 태수인 디오도토스 1세는 셀레우쿠스 제국에서 탈퇴하고 힌두쿠시 산맥과 인도 북서부로 진출해서 인도 그리스 계통의 왕국을 세웠습니다. 그가 박트리아 왕 디오도토스 1세입니다. 영토는 지금의 아프가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의 일부 지역입니다. 박트리아 왕국의 수도는 아프가니스탄 북부의 박트라, 즉 발흐였습니다. 박트리아 왕국의 수도 박트라, 발흐의 흔적은 위성에서 보아도 남아 있습니다. 아래에는 방사형 도시가 있고 북쪽에 폐허가 된 성벽이 남아 있습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박트리아의 귀족 여성 록산느를 만나 결혼한 곳도 이곳이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식민 정책으로 박트리아 지방에는 그리스의 헬레니즘 문화가 이식됩니다. 폐허가 된 박트리아의 성 안에는 수많은 그리스인들이 살았을 것입니다. 식민된 도시의 이해가 쿤두즈주에 위치한 아이하눔입니다. 아이하눔은 수도 발흐에서 228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이하눔은 아무다리아 강과 콕차 강의 합류점에 있습니다. 삼각형의 땅이 아이하눔이 있었던 곳입니다. 아이하눔이라는 도시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에 의해 기원전 4세기에 건설되었습니다. 아이하눔의 폐허에 그 옛날 그리스인들이 살았습니다. 아이하눔 유적에서 발굴된 기둥의 윗부분은 그리스의 코린트 양식입니다. 이 비석은 아이하눔의 설립자인 히네아스의 사당에 바친 것입니다.
여기에는 고대 그리스의 격언이 새겨져 있습니다. 클레이르코스라는 사람이 직접 델포이 신전에 가서 베껴온 계율을 비석에 새겨서 키네아스 사당에 기증한 것입니다. 어릴 때는 예의 바르게 행동합니다. 젊었을 때 자신을 통제하도록 합니다. 중년에는 공정하게 행동하도록 합니다. 노인이 되어서는 좋은 상담자가 되도록 합니다. 인생이 끝날 때 슬픔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이렇게 박트리아에서는 알렉산드로스가 이식한 헬레니즘 문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불교와 만나면서 간다라 예수의 출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인도에서는 기원전 3세기경 붓다의 이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다르마 차크라, 법의 바퀴, 왕좌, 불족적, 보리수 같은 형태로 붓다를 묘사했습니다. 이것은 스투파에 모신 붓다의 사리의 일부분인 송곳니를 묘사한 것입니다. 기원전 1세기 박트리아 왕국에는 불교도가 이미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들 불교도를 슈라마나라고 합니다. 슈라마나는 종교적인 목적을 위해 금욕적 수행을 하는 구도자입니다. 박트리아에서 불교와 통치자의 만남은 메난데르 1세의 화폐에서 확인됩니다. 박트리아의 왕 메난데르 1세는 성자 나가세나에 의해 불교로 개종했습니다. 앞으로도 품격 있는 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 구독도 꾹 눌러주시고요. 메난데르 1세의 화폐에는 8개의 바퀴살, 뒷면에는 승리의 야자수가 새겨져 있습니다. 8개의 바퀴살을 주목해야 합니다. 또한 메난데르 2세의 은화에는 그리스 신화와 불교가 함께 나타나 있습니다. 은화의 내용은 제우스가 니케를 통해 8개의 바퀴살 위에서 올림픽 선수들에게 주었던 승리의 월계관을 건네는 것입니다. 8개의 바퀴살이 있는 수레바퀴를 법륜, 다르마 차크라라고 하는데 붓다의 설법을 가리킵니다. 법륜, 즉 차크라는 방해 없이 앞으로 나아가 정의의 적들을 제압하는 데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8개의 바퀴살을 가진 수레바퀴가 메난데르 1세와 2세의 동전에 모두 등장한 것은 박트리아 지방에 불교가 자리 잡은 증거입니다. 8개의 바퀴살에서 기원한 다르마는 인도 국기에도 남아 있습니다. 결국 박트리아의 화폐는 헬레니즘 문화와 인도 불교가 만나고 있음을 증명하지만 아직 간다라 불교의 특징인 불상은 출현하지 않았습니다. 쿠샨 왕조의 간다라 미술. 박트리아의 예술가들은 힌두쿠시 남쪽의 간다라에서도 활동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인 또는 그들에게서 배운 현지인이었습니다. 박트리아 왕국은 흉노에게 밀려 서쪽으로 이동해온 월지족에게 정복당합니다. 월지족의 5개의 부족 가운데 하나인 귀샹 가문의 쿠줄라 카드 피세스가 5개의 부족을 통합하고 인도로 진출하여 왕국을 세웠습니다. 귀상 가문의 이름을 따 쿠샨 왕조라고 부릅니다. 쿠샨 왕조의 기원 1세기 때 간다라에서 불교와 그리스 미술이 결합하여 붓다의 인물상이 출현했습니다. 쿠샨 왕조의 간다라 일대에는 알렉산드로스의 헬레니즘이 이미 들어와 있었고 간다라 지역에 마중물처럼 불교가 들어오게 됩니다. 마우리아 왕조의 아쇼카 왕은 불교를 장려하는
칙령을 전국에 내렸습니다. 아쇼카 왕은 자신의 칙령을 간다라 평원의 카로슈티 문자로 비석에 새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샤바즈 가리의 비석입니다. 이렇게 헬레니즘과 불교가 만나 간다라 미술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탄생시키고 붓다의 인물상이 출현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불교도들이 붓다의 족적과 사리탑 등을 숭배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붓다의 족적 대신에 붓다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그레코 붓다 양식입니다. 이제 불교의 실질적인 메카는 인도 본토가 아니라 페샤와르 계곡에 위치한 간다라로 옮겨졌습니다. 쿠시안 시대에 처음으로 붓다의 모습이 카니시카 1세 왕의 화폐에 나타났습니다. 이 금화는 아프가니스탄 잘랄라바드에 있는 아힌 포시 사리탑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아힌 포시 사리탑에서 발견된 금화에 붓다의 모습이 최초로 나타났습니다. 쿠샤낭 카니시카 1세의 화폐는 서기 127년에서 150년 사이의 것입니다. 쿠샨 왕조는 그들이 정복한 박트리아의 그리스 문화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그리스 문자로 앞면에 King of Kings, 카니시카 더 쿠샨이라고 썼습니다. 왕 중에 왕이라는 뜻입니다. 왕은 투구를 쓰고 머리를 왼쪽으로 향하고 서 있습니다. 오른쪽의 탐관은 유라시아 유목민 사이에서 사용한 인장으로 월지족을 상징하는 문장이었습니다. 카니시카 1세의 금화의 불상이 최초로 나타난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헬레니즘과 결합한 획기적 사건이었습니다. 통견식 부리를 뚜렷하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 로마의 귀족들이 입는 의복입니다. 박트리아 문자로 붓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귀가 크며 머리카락을 상투 우시니시아로 올린 것이 명확합니다. 상투 우시니시아는 아폴로 신상을 모방한 것인데 쿠시안 왕조의 간다라 미술에서는 정수리에 머리카락을 묶고 육계로 만들었습니다. 잘랄라바드에는 타파쇼트르라는 사원이 있는데 유물에서 볼 때 박트리아의 그리스인 예술가 또는 지역 예술가들이 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왼쪽이 타파쇼트르, 오른쪽이 하다입니다. 하다에서는 쿠시안 시대의 불교 조상들이 많이 발굴되었습니다. 이 그림은 하다 사원에서 발굴된 것으로 그리스의 아틀라스 신이 그리스식 기둥을 바치고 있습니다. 서기 100년경의 쿠시안 시대의 것인데 제작자는 당연히 그리스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 그리스 로마의 아틀라스 신화와 조각을 모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로마보다 세련미는 떨어지지만 그리스 기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하다에서 발견된 아틀라스 상입니다. 턱수염, 잘 발달한 근육, 높은 광대뼈, 큰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물의 모습은 기원전 2세기에서 1세기 헬레니즘 시대의 전형적 모습인데 이 조각품은 서기 1에서 2세기 쿠시안 시대의 것입니다. 이 조각품의 기술적 세련미를 감안할 때 그리스 조각 예술에 정통한 그리스 예술가들이 제작에 참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간다라 조각에서는 진리의 세 바퀴, 다르마를 들고 있는 아틀라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화도 전등사의 나보상은
도편수의 사랑을 배신하고 도주한 주모로 알려졌지만 실은 아틀라스 신입니다. 타파 쇼토르 사원에서는 간다라 미술에서 중요한 불상들이 많이 나왔는데 1992년 파괴되었습니다. 주목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중앙에는 붓다, 왼쪽에는 헤라클레스가, 오른쪽에는 티케가 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오른손에 금강저, 즉 바지라파니를 들고 있고 왼쪽 어깨에는 네메아의 사자머리를 걸치고 있습니다. 부처를 수호하는 수호신으로 헤라클레스가 등장한 것입니다. 즉 금강 역사입니다. 강남구에 있는 봉은사에도 헤라클레스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방금 전에 보셨던 수염, 복부에 네메아의 사자머리가 있는 것이 그 흔적입니다. 이들은 부처를 수호하기 위해 사찰의 문 앞에 있습니다. 간다라 시대의 불교는 얼굴 형태에서 표현 양식에 이르기까지 고대 그리스 예술의 특징이 매우 풍부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고대 그리스의 초기 조각상 특유의 고풍스러운 미소도 이식했습니다. 반가사유상의 미소도 여기에서 기원합니다. 그것은 제2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신 분은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퀄리티 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